심적인 트라우마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안 좋은 케이스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이요? 잘 살려서 일으켜서 걸어서 보내는 경우도 한 번씩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응급실에 아내의사가 생겼다라는 책이랑 소아응급에 대한 책으로 우리 아이 응급주치의라는 책 쓴 저자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유키즈 온 더 블럭 참여했던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방송 활동입니다. 응급의학과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응급한 질환을 다 전부 다루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응급 상황들을 대처를 빠르게 하고 후유증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낮밤 상관없이 응급실을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응급센터가 있으면 그 응급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5명, 6명, 7명, 8명 이런 식으로 한 팀이 꾸려져요. 응급의학과 의사들끼리. 그래서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수에 따라서 낮에 1명, 밤에 2명 이렇게 근무하는 데도 있고, 낮에 1명, 밤에 1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주말에만 2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 스케줄을 보면 5일, 저희는 5일이 이제 한 세트인데 첫날 12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날 24시간 쉬고 다음날 12시간 밤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72시간 3일 이제 풀로 쉬고 그 다음에 또 낮밤 72시간 낮밤 72시간 한 달에 2번은 4일 쉬는 게 2개 있어요. 4일 쉬는 게 근무 시간이 우린 40시간도 채우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왜냐하면 밤 근무가 있고 주말 근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시간에서 한 40시간 사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병원은 지금 32시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온오프가 아주 확실해서 자유시간이 굉장히 많고 여유로운 과다. 장점이 있죠. 휴식 시간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잘하는 것도 다 볼 수 있게 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요즘 우리 애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제 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지방병원에서 근무를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KTX만 닿으면 서울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예요.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하남시인데 수원시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일 쉴 때, 4일 쉴 때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케줄 관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장점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의사생활 하면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좋은 기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조금씩 쌓여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일이 몇 개 생기면 또 그것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냥 감기 증상 같다고 온 20대 젊은 여성 환자였어요. 근데 감기 증상이 그냥 기침만 나는 게 아니라 숨이 조금 가쁘다는 거예요. 숨 가쁜 거라고 그러면 천식인가 뭔가 해가지고 진찰해봤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인데 뭐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시면 그 약 먹고 조금 보실까요? 하다가 숨 차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피검사 한번 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심장 효소 수치가 올라가서 나온 거예요. 그 병원에는 초음파를 볼 수는 없었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모셔드릴 테니까 거기서 검사 조금 더 하셔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심장 주위에 바이러스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면서 심낭을 눌러서 호흡곤란이 오는 심근염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온 그분의 내용이 들어간 책이 이제 응급실에 아내의사가 생겼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인해서 들고 찾아갔죠. 환자분 그러시더라고요. 대학병원 딱 실려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보셨길래 이걸 잡아내셨냐고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운이 좋으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질 치다 잡은 거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환자 한 생명을 큰일 날 뻔한 생명 살린 거니까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거는 뭔가 심각한 게 숨어있을 가능성이 다른 상황보다 높다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심적인 트라우마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오토바이 사고 난 환자들 아무리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도 허무하게 가는 젊은 생명들 보는 경우도 생겨서 그럴 때 참 가스레인지 밸브 안 잠겨 있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이런 거.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엄마 아빠랑 애들이랑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꾸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 저러다 보면 팔 빠질 텐데 저기서 저렇게 하면 떨어질 텐데 막 이런 걱정하게 되고 그런 게 있죠. 안 좋은 케이스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이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옅어지는 거지 그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 좋은 경험들도 또 하나씩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 잘 살려서 일으켜서 걸어서 보내는 경우도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4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펠로우를 할 거냐 말 거냐, 수련한 병원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교수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전임의 과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의 아예 안 하고 이제 2차 병원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2차 병원 공직이가 되고 나면 공직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분들 말고 365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연휴, 휴일, 주말 없이 365일 오픈을 하는데 밤 9시까지 진료를 하고, 대신에 혼자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니까 두 분이나 세 분이 같이 개업을 공동으로 해서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365 의원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중심으로 외래를 여시는 분들도 요즘 몇 분 생겼어요. 사실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에서 AI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IBM 왓슨 컴퓨터가 그런 역할이었죠. 암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놓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을지, 약제와 수술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방사선은 어디로 쬐면 됩니다라는 데이터를 주는. 근데 응급의학과에서 그런 걸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긴 할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 의사 자체를 대체하게 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진단만 하는 과가 아니라 처치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AI가 C라인을 잡아줄 수는 없고 AI가 인투베이션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이러기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을 굉장히 느긋하고 빠른 거를 못하는 성격이라 응급의학과랑 제일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밥 진짜 늦게 먹어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해보니까 급한 상황에서 판단력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의외로 저한테 맞았던 것 같고, 여유를 갖고 꼼꼼히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의외로 있다. 물론 이제 초기에 ABC 잡아야 될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환자 ABC, 에어웨이와 브레스와 서큘레이션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자 안정화 시켜놓고 그 다음 거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처럼 밥 천천히 먹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손기술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술기가 좀 많은 과다 보니까 기관사관이나 그 다음에 C라인 잡는 거나 체스트 튜브, 흉관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좀 익숙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게 되게 익숙해지지 않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습득하는 게 되게 의미가 커요. 그리고 세심하게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민함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미리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러지는 거기도 하고, 내가 그 과에 좀 맞추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격은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응급의학과를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모습은 이제 학생 때 부산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좀 많이 부각해서 보게 되죠, 처음에. 근데 꼭 그런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응급 환자를 봄에 있어서 응급 환자의 초기 바이탈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이제 2차 병원 나와서는 또 이제 여유로운 생활도 있다는 거, 장점도 있고, 또 외래도 열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면 응급실을 보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한 명의 사회인이에요. 사회인인데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지, 내가 직업 활동을 하는 게 나한테 생업도 되긴 하지만 봉사활동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특별한 어떤 직종인데, 수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환자한테서 이제 멀어지고 뭔가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내 가족처럼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만져보고 이러면 사고도 줄고 환자 만족도도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